자, 파이버 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이버 프로 저 앞쪽에서 이제 조금 작은 기업들 중에 이제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큰 회사 뭐 이렇게 해서 쭉 아주 강하게 설명을 드린 바 있어요. 그 광섬유 기업입니다. 이름에 파이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속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미에로 파이바 생각하시면 돼요. 자, 광섬유 기업이요. 그래서 광섬유를 쓰는데 이 광섬유라고 하는 게 여러 군데서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죠. 우리 최근에 이제 뭐 개별 쪽의 종목에서는 대한광통신 같은 기업이 있습니다.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가 이제 전력에다가 방산 같은 경우도 같이 타고 들어갔었죠. 최근에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최근에 이 대한광통신이 여기가 광섬유와 광케이블을 둘 다 가지고 있는 회사다. 그래서 원래는 통신 쪽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한전하고 해가지고 합쳐서 전력 쪽으로도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방산까지 간다라고 얘기가 들으면서 주가가 올라 들어간 바가 있죠. 예. 방산업체로 릴레이팅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최근에 이제 대한광통신이 이렇게 부각이 된 적이 있는데 사실상 그쪽에 오리지널 기업이 바로 이 파이버 프로 지금 그래서 대한광통신이 제일 좋은 기업처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로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바로 이 기업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조금 전에 지금 광학 기업인 그린 광학 오늘 기업 나왔던 이 기업하고 이제 보다 보니까 여기 이제 여기 오랫동안 이제 벌어지고 있던 얘가 생각나세요. 자, 최근에 주가가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모멘텀이 세 개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우주항공이 있고요. 그다음에 방산 있고요. 그다음에 송전도 일부 붙어 있어요. 그게 저기 앞에 대한광통신이 그랬던 것처럼. 근데 요게 이제 방산과 우주와 방산과 송전이라고 하면 이게 차이가 이제 조금 나는데요. 모멘텀의 차이가.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주가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말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HVM 같은 우주 종목들 떴을 때 그때 무지막지하게 튀어 들어왔었고요. 그다음에 방산주들 움직일 때도 따라 들어온 바가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방산이라든가 우주항공이라든가 이런 쪽이 좀 사라졌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밀려 내려와서 저쪽 앞쪽에서 봤던 이 추세 아래쪽으로 다 밀려 내려와서 이제 절반 이하선까지 이렇게 내려왔다가 직전 저점까지 쌍바닥 치고 돌아가는 이런 형태로 보이고 있죠. 자, 실적이 발표되고 주가가 바닥에서 아주 강력하게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날 얘기를 드리려다가 설명을 분석을 해드리려다가 뭐 실적 발표들이 워낙에 몰려서 잔뜩 나오는 바람에 후순위로 조금 밀려 들어갔는데요. 자, 실적 보시죠. 앞서 그린광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의 실적이 전혀 성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들 같은 경우라 그러면 이렇게 성장 모멘텀 자체는 지금 여러 군데의 성장 모멘텀이 이렇게 걸려져 있는 거죠. 이제 실제적으로 그런 문제는 이런 모멘텀들이 실제로 성장이 되냐야. 이게 통합 항법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실적 발표라고 자산 양수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공장 지으려고 땅 샀다 이겁니다. 공장 지으려고.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이게 수주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캐파를 증설하기 위해서 여기도 나오죠? 유형자산 양설, 통합 항법 시스템 생산, 캐파 증설에 대비한 공장용 부동산 확보. 그래서 여기다 추가적으로 늘리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린광학이 5년 동안 전혀 성장을 하지 않던 거에 비해서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이 회사 같은 앞쪽에서는 그렇게 크게 성장을 못했어요. 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앞에 2022년, 2023년 그리고 작년에 큰 폭의 성장을 보였죠. 194억에서 329억, 영업이익 같은 경우 3배로 늘어나 버렸고요. 자, 그럼 이제 올해 보시겠습니다. 자, 올해의 경우에 올해 보시면 상반기에 175억에 33억입니다. 175억. 그럼 175억이면 그대로 곱하게 되면 350억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작년보다 조금 못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오면서 쭉 올라 들어갔죠. 자, 이번 실적입니다. 이번 실적. 매출
138억. 작년 66억이었으니까요. 전년 대비 더블이 넘어 들어가 버렸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 38억. 작년에 9억이었으니까 4배가 넘고 매출은 더블이고 영업이익은 4배고요.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도 작년엔 6억이고 35억이니까 6배가 됩니다. 둘, 넷, 여섯. 야, 이거 뭐 엄청나지 않습니까? 2배, 4배, 6배요. 2배, 4배, 6배. 그래서 137에 38에 35가 나와 있습니다. 137에 38에 5. 지금 137 나왔으면 이제 벌써 300억이 넘어갔죠. 매출이. 그러니까 뭐 사상 최대 그냥 확정 지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반기에 33억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지금 38억, 71억 들어왔으니까 영업이익 전년치 그대로 충족시켜버린 거고요. 그 다음 밑에 35억하고 여기 30억이 있었으니까 65억. 거의 다 들어갔죠? 거의 다 들어갔어요. 지금 이제 사상 최대 실적 경신이 예약 코스로 가고 있는 겁니다. 사상 최대 실적 예약. 그럼 현재 들어가고 있는 이 기조상으로 보게 된다 그러면 이제 4분기가 이제 실적이 가장 좋은 편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상황이라 그러면요. 지금 이익이 100억 수준으로는 나온다라고 봐야 돼요. 이익 100억 수준으로 하면 이게 PR 20배 정도 되는 수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올 초에는 이 종목이 다소 비싼 종목으로 이렇게 잡혀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 성장세를 대비한다면 이렇게 성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 성장세를 대비해서 20배라 그런 건 그렇게 비싼 수준이 되질 않아요. 20배. 광합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산으로 가도 비싼 편이 아닌데요. 방산이 20배 수준으로 머무르고 있으니까. 광학은 더 비쌉니다. 업종 PR이. 방산보다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현재로 친다 그러면 이 기업의 경우 저평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올 초에는 고평가였으나 그 사이에 실적이 지금 계속 더 좋아지는데 주가는 못 가고 있어서 졸지에 저평가가 되어버린 기업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길게 눌려 들어왔던 이 라인을 지금 넘어 들어갔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위쪽 벽에 가서 기존에 있던 추세 저항이죠. 기존에 있던 추상 저항 때 이게 이렇게 가로막혀서 쉬고 있어요. 이게 이제 살짝 이 케이스의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좋은 종목에다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모멘텀을 3개나 보여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밑에서 사셔도 됩니다. 밀려 내려왔을 때. 그렇죠? 우선 실적 좋고 그리고 지금 모멘텀을 3개나 가지고 있잖아요. 이러면 이거 이제 밑에서 사셔도 되고요. 이제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뚫고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남들 수준으로 가려고 그러면 이 정도까지는 가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위에까지 8,600원, 2,100원, 30%, 35% 정도 나오겠네요. 여기서 사면 35%좀 싼 구각에서 사면 40% 예, 추가 상승을 벌여주는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급 어떻게 되나 마지막으로 수급 살펴보죠. 이 정도 실적이 나오는데 안 사면 그게 이상한 거죠. 네? 이 정도 실적이 나오고 안 사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지금 계산해 드렸잖아요, 간단하게. 이렇게 좋은 종목을 안 산다고? 이젠 비싸지도 않은데? 밸류에이션 부담도 없는데? 네? 그래서 이 케이스라 그러면 지금 위에서 십자를 긋고 있는 거 요거 자주 얘기 드는 거죠. 이렇게 십자를 긋고 있다 아래로 똑 떨어져서 밀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달려버리게 되면 그냥 이거 내일 같은 경우 그냥 바로 돌파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 케이스로 보면 우선 지금 현재 가격에서 이렇게 붙이시고요. 얘는 내려와도 다시 돌아 나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붙이시고 그 다음에 60일선 혹은 그 이하 구간 지금 저가 구간 이 실적이 이 아래로 깨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60일 전후로 한 이 자리에서 추가 이렇게 붙이는 경우로 내일 아침에 그냥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뚫고 오늘 잠깐 하루 쉬고 그대로 뚫고 가버릴 수도 있어요. 이거 어디서 보면 되냐라고 하면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요거 위로 올려 들어갔다가 윗꼬리 달고 하루 십자 쉰 다음에 그냥 치고 나가버리는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어요. 자, 5% 다시 또 노리고 살펴봐야 되는 종목 5%였습니다. 자,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러니까 그림광학 같은 거 살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종목들 노려야 돼요. 저 어처구니 없는 종목들 저렇게 고가에 들어가서 누구 좋은 일만 시켜주냐고. 전 되도 않는 놈들 좋은 일만 시켜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 이렇게 다 뽑아드리지 않습니까? 파이브로 같은 종목들 계속해서 보고 있다가 기회가 왔을 때 제가 계속 찾아드리고 있죠. 기회가 왔을 때
계속 이런 종목들 다시 설명 나가고 그럽니다. 파이브 프로는 양자 테마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는 지금 모멘텀만 4개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애입니다. 그리고 실적도 좋아. 계속해서 주가 내려왔을 때 노려야죠. 기회 됐을 때. 모멘텀이 4개요, 4개. 시가총액 2천억짜리 종목들 중에서 모멘텀을 4개나 가지고 있는 종목 찾기 어렵습니다. 몇 개 안 나옵니다. 그런 종목들. 사면 같은 애들. 그렇죠? 앞쪽에 겁나게 들어갔던 사면 오른다. 사면. 시가총액이 저 아래쪽에 있던 애들 중에서 이 모멘텀이 4개씩 나게 되는 애들은 몇 종목 안 된다라고 얘기 드렸죠? 바로 이런 사면 같은 애들이 그렇죠. 지금 8,400억까지 들어왔는데 사면이 저 아래 있을 때 시가총액 2천억 수준이었잖아요. 모멘텀을 4개나 달고 돌아가면서 모멘텀 발휘가지고 치고 들어왔던 종목이죠. 이만큼 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파이브 프로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런 종목들에서 꾸준히 넣어두고 기회 됐을 때 노리면 편안하게 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요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늦었는데요. 이제 현재 투자표에서 분석이 조금 늦은 편인데 하는 건 이제 오르고에 가시면 이런 종목들 노리는 분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얘가 아니더라도 요런 유의 종목들 앞서 드렸던 사면 같은 종목들, 사명 엠텍 같은 종목들 제가 다 발굴해드린 종목 아닙니까? 저 밑바닥에서 또 네가 언제 그랬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들어가서 보시면 사면 저 밑에부터 가서 제가 노래 부르듯이 나올 겁니다. 사면 오른다. 사면 올릭스는 올라야 제맛. 말도 안 되는 소리 맨날 하면서 추천을 드렸었죠. 사면 오른다. 사면 싸니까 그만큼 성리 있게 성장성 대비해서 싸니까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많죠? 많습니다.